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 414페이지 문제집 4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계돼서요 살펴보고 있습니다. 414페이지 2번 매매 등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일반. 자, 매매 등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일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상 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신청 원상 회복 방법으로 이거 할 수 있지만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신청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고 그 방법도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일단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가 맞춰졌대요. 근데 그 계약을 이제 해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도로 그 계약이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 와야 된다. 도로 오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요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이때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신청 요거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 요거 소유권 이전 등기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요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신청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이 지금 잘못 얘기를 하고 있죠. 요 부분 요거 안 되고 요게 된다고 해야 되는데 뒤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 협의 이혼 당시 재산 분할 약정을 한 후에 15년이 경과하면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 자, 재산 분할 약정을 협의 이혼 당시 했대요. 그리고 15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느냐 이 얘기죠. 분할 약정을 했대요. 분할 약정을 했으면 그 약정을 하는 순간 재산 분할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뭐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15년이 지나면 못하느냐 이 얘기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해설에 가보시면 415페이지 맨 밑에 보십시오. 동그라미 2번 X표 돼 있는데요. 민법의 규정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분할 협의 결과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한 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2년 안에 행사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약정을 한 후에 15년이 경과하더라도 재산분할 협의서에 검인을 받고 혼인관계 증명서와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2년의 제한을 받는 것, 이거는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가 2년 안에 행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서 결론적으로 약정을 끌어냈고요. 그로 인해서 생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청구권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은 결론적으로 15년이 경과돼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2번에 15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416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등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자, 3번 보시면 현물 출자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원인 일자는 주식회사 설립 등기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다음 날이 된다.
자, 우리가 현물 출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현물 출자. 부동산을 예를 들면 법인의 주식회사에 지금 자본으로 집어넣는다 이 얘기죠. 예, 현물 출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법인 소유가 돼야 되는데 그럴 경우 그 원인 일자를 주식회사 설립 등기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다음날 이렇게 되느냐라는 얘기죠. 자, 해설에 가보시면요. 해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니고 법률 행위가 성립한 날, 법률 행위가 성립한 날 일반적으로 등기 원인 일자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법률 행위를 한 건 언제겠어요? 현물 출자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현물 출자. 이 부동산을 A라는 법인의 주식회사에 현물 출자하기로 뭐죠? 계약을 맺는 거겠죠. 이 계약 맺는 날. 계약이 뭐야? 법률행위죠. 그래서 현물 출자 계약서 또는 그 계약의 성립일 이렇게 되는 거죠. 현물 출자 계약서가 등기 원인 증서 서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계약의 성립일이 등기 원인일이 된다. 신청하는 경우 그 원인일자는 주식회사 설립 등기일 또는 신주 납입기일 다음날이 아니고 법률행위, 즉 현물 출자 계약한 그날, 그렇죠? 그 계약의 성립일이 된다라는 거. 자, 다음 문제 4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당사자가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다. 이걸 수리해야 되죠. 앞에 첫 번째 문제에서 원상회복 방법으로 당사자가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하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된다. 매매계약 해제로 결국은 이전 등기 했던 거 이제 돌아갈 때는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통해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등기관은 수리해야 되고요. 수리하여서 아니 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자, 이제 우리가 3번 거래가액의 등기. 여러분들 교재 417페이지 거래가액의 등기. 여기 이제 2006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제 생긴 제도죠. 탈세나 이런 투기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려고 부동산 거래 가액을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법을 이제 개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가액을 등기하는 거.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거래할 때마다 가격이 얼마인지 실제 거래 금액을 우리가 등기에 올리도록 등기부에 기록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 자,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문제 봅니다. 문제.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는 얘기죠. 거래가액에 대해서 2번에 등기원이 매매라면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 등인 경우에도 거래가액을 등기해야 된다. 등기원인이 매매다. 매매인데 중요한 건 매매라고 해서 매매 계약서가 무조건 등기 원인 증서 서면인 경우가 그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처럼 원인 증서가 판결서나 또는 조정조서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정조서나 이런 판결서 이런 경우에도 거래가액을 등기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등기하여야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 등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 등기하지 않는 케이스에 대해서 밑에 해설해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의 X표 박스 안에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 케이스 해서 소개를 해놨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2번 보시면 자, 등기 원인이 매매라면 등기 원인 증서가 판결서 등인 경우에도 거래가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 원인이 매매라면 등기 원인 증서가 자, 2번에 등기 원인이 매매라면
등기원인증서 판결서 등기 경우도 거래가 앞에 문제하고 뭐 동일한 얘기가 되겠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앞에 문제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봅니다. 등기관이 매매, 교환 등의 유상계약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자,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걸 이제 살펴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그 가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신고 필증이라는 게 발부가 되고 그 신고 필증을 등기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 있는 금액들을 결국은 등기관이 거래가액이라고 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럴 때 매매, 교환 등의 유상계약을 등기 원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거래라고 했을 때 어떤 거래의 경우에 그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느냐 그러면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환 요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교환. 그래서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경우에 거래가액을 기록하게 됩니다. 교환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 요것만 교환 부분이 들어가서 틀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거래가액 등기. 3번. 거래가액을 등기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에 종전의 거래신고 내용 중 거래가액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다시 거래신고를 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재교부받은 경우에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이 등기는 종전 소유명의인과 현재의 소유명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자, 내용이 길게 이제 문장이 나왔는데 찬찬히 보시면 거래가액을 등기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대요. 근데 종전의 거래신고 내용 중 거래가액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다시 거래신고를 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재교부받은 경우에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등기는 종전 소유명의인과 현재 소유명의인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갑이 종전, 을이 지금 현재 명의. 그럼 이렇게 이전될 때 거래가액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라고 등기가 됐는데 이게 잘못됐다. 1억 5천으로 돼야 되는데 이거 잘못됐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걸 경정한다. 경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경정하는 등기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거 등기 신청은 누가 하느냐 얘기죠. 지금 이 지문에서는 얘하고 얘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현재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 신청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소유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다라는 거.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고 현재 명인 을이 여기서는 할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문제 봅니다. 420페이지 가보시면요.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설명 중 4번에 보시면요. 등기원인 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거래계약 신고 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다르다면 비록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등기원인 증서상 매매와 신고의 대상이 된 매매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부동산 등기법 29조 제9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자, 등기원인증서 기재된 사항, 거래계약 신고 필증에 기재된 사항 이게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원인증서가 매매계약서라고 해봅시다. 매매계약서. 자, 이 계약서에 기록된 내용과 거래계약 신고 필증,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된대요. 매매계약. 거래신고를 했는데 그럼 거래신고한 필증이 이제 발부가 되겠죠. 그 필증에 기재된 내용이 지금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이런 다르다면 비록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등기 원인 증서상 매매와 신고의 대상이 된 매매를 등기 원인 증서상의 매매하고 신고 대상이 된 매매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등기법 29조 9호에 의하여 각하해야 된다. 자, 여기 기록된 것과 여기 기록된 것이 다르다. 그렇다면 이 매매와 이 매매가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등기 신청은 각하해라. 이 지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각하해라. 이게 다르면 아무리 이게 동일한 계약이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받아주면 안 된다. 각하해라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판례나 이런 거는 예규나 이런 데서는 받아줘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 각하하지 않고 받아준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재 내용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등기 신청을 각하지 않고 받아준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하는 거래가액 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421페이지 문제입니다. 가장 잘못된 것 2번.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때에는 거래가액 등기를 하지 않는다.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할 때, 본등기를 하는, 이럴 땐 거래가액 등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 이런 식으로 하게요. 그렇죠? 자, 이럴 때도 거래가액을 등기해야 된다. 본등기 할 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할 때 가액 등기 한다라는 것. 자, 여기까지 이제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다는 거.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 위주로 좀 정리하시고요. 다음. 자, 5번째 421페이지 토지 수용으로 인한 이전 해서 여러분들 그 법원 공무원 교육교재 270페이지 이하에 보시면 토지 수용으로 인한 이전에 관해서 쭉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자, 바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이전 요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결국은 토지 수용 혹은 이제 협의 취득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겠죠. 협의 취득 또는 수용, 보상 문제나 이런 것도 이제 관련됩니다. 자, 이런 것들에 이런 방식으로 수용에 의해서 등기가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등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볼게요. 1번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수용으로 인한 4번 3번 보세요. 3번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3번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에 불필요한 토지임을 이유로 사업 시행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위 토지 수용에 재결이 실효되지 않았더라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까지 마쳤어요. 근데 사업 시행에 불필요한 토지가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토지가 됐다. 자, 이랬을 때 그 재결이 실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거 토지 수용, 이거 재결에 의해서 수용이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전 등기 했습니다. 그렇죠? 요런 상태인데 지금 사업 시행 변경이 돼버린 거예요. 시행 계획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불필요한 토지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이거 물러버리고 싶다는 얘기죠. 그리고 돈으로 돌려받고 싶다는 얘기인데. 자, 이런 상태라면 재결이 실효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결의 효력이 실효돼야
재결이 실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효되지 않았더라도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실효가 된다면 가능해요. 수용 재결이 토지 수용 재결이 실효된다면 가능하다라는 것. 어쩌다 이렇게 수용을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주고 뭐 보상까지 다 나갔겠죠. 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시행계획이 바뀌면서 시행에 불필요한 토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토지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죠. 결론적으로 재결이 실효된다면 저 수용을 하는 저 재결이 실효된다면 이전 등기 말소 방식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가 아닌 것은, 자, 토지 수용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또 토지에 있던 어떤 등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깔끔하게 좀 정리가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가 아닌 것은, 자, 1번에 수용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 개시일 이후에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수용 개시일 이후에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등기들이 들어왔어. 그럼 대개 이런 등기들은 전부 직권으로 말소 대상이 됩니다. 수용 할 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말소를 해버린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 개시일 이후에, 자, 수용 개시일이 이날이라고 해봅시다. 이날 이전에 상속의 원인이 발생했어요. 사망했어, 누군가가.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수용 개시일 이후에 뭐예요? 등기 신청 들어가는 거야. 지금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신청 들어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이거 말소 대상이냐 얘기죠. 등기관이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이거 말소하느냐 얘기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말소하지 않는다라는 거. 나머지, 자, 2번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권 등기라든가 예고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금 보존을 위한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의 등기. 자,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입니다. 뭐 예고 등기 같은 거는 이제 없어졌어요. 예비 등기의 일종인데 예고 등기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상. 그래서 1번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가 아닌 것은 1번이다라는 것. 자, 해설에 가보시면요. 직권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박스 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보통의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일 개시일 이후에,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됐다 그러면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문제에서 살펴봤듯이 수용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소유권 이해 권리 중에 특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에 관한 등기, 이런 것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직권으로 말소 대상이 된다라는 것. 다만 해서 또 나오죠.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는 말소되지 못한다. 직권 말소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시면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및 예고 등기 전부 다 줄줄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에 들어간다. 뭐 예고 등기는 뭐 지워버리셔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직권 말소 대상인 등기가 그 박스 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외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가 아닌 것은 앞에 문제하고 뭐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수용 개시일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 개시일 이후에 맞춰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3개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다. 자, 다음 문제 봅니다. 423페이지 4번 갑소유 명의의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용 절차가 진행 중이래요. 옳지 않은 설명은 4번 봅니다. 수용 재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그 재결이 실효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수용 재결로 이전 등기가 됐대요. 그런데 그 후에 재결이 실효됐대요. 그러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를 누가 신청하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사업 시행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소유자하고 공동 신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 의무자와 등기 관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언뜻 보면 수용 재결이 실효가 됐대요. 그러면 이제 원상복구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사업 시행자가 그냥 단독으로 하면 맞을 것 같은데 말소 등기를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등기 관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 줘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24페이지 보시면요. 424페이지. 자, 갑소유 명의의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자, 이 문제도 이 문제 앞에 문제하고 이제 같은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 문제하고 지금 거의 같은 문제. 근데 출제된 영역이 다르다는 얘기죠. 앞에 문제는 9급 공무원 시험 9급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424페이지의 문제는 능력 시험 검정 여기서 나왔습니다. 능력 검정에서. 그래서 답은 어차피 똑같아요. 4번 수용 재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그 재결이 실효된 경우 단독으로 사업 시행자 단독이 아니고 공동 신청 의무자와 관리자가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24페이지 계속 이어서 봅니다. 문제.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공탁 피상속인의 소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도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로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425페이지 해설 한번 가보세요. 해설 2번 X표 돼 있는 거 보시면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 피상속인의 소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자,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를 먼저 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한 경우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예를 들면 갑이 피상속인이고 이게 을이 상속인이라고 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하고 지금 뭘 했냐면 재결을 했어요. 이 사람을 상대로 재결을 하고 상속인에게 자, A라는 사업 시행자는 재결 여기 재결을 요걸 받았어요. 재결 그리고 보상은 이쪽에 나갔죠. 보상금 이걸 공탁해 놓은 거예요. 지금 얘 받아가라고. 그런데 등기부에는 여전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상까지 보장했으니까 A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부동산을 이전 등기해달라는 얘기죠. 지금 이전 등기해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명의인이 누구로 돼 있어요? 갑으로 돼 있어요. 사망자죠. 그 다음에 상속인한테 아직 안 넘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A가 이거 이전 등기 해올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지금 이 지문의 취지는 그겁니다. 여기가 지금 X라는 부동산이 여기 명의로 돼 있어요, 지금. 요거를 요 지문에 의할 것 같으면 요거를 바로 여기로 이전 등기 해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도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해설에서 얘기하듯이 요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설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해설에서는 이 경우에도 요거에 의한 상속 등기하고 소유권이 일로 넘어와 있겠죠. 요거에 대해서 이전 등기 해가라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차례차례 가라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가는 건 안 된다. 요게 지금 이거 얘기하는데 안 된다. 틀렸다라는 얘기죠. 2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아이고, 뭐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 옳지 않은 것은 425페이지 7번, 4번 볼까요? 재결 전에 등기 기록상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앞에 문제 지문하고 같은 케이스예요, 결론적으로. 자, 여기서는 아예 피상속인 말고 그냥 상속인하고 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해놓고 재결해버린 거예요. 재결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래서 상속인을 그냥 수용자로 해놓고 피수용자로 해놓고 재결해버렸대요. 그리고 상속인에게 보상금까지 지급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라면 그냥 가져와도 되느냐 이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속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 해가라. 이렇게 케이스가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426페이지 공공용지 협의 취득 및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공용지 취득, 협의 취득, 수용, 소유권 이전 등기 4번 보세요. 토지 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 관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재결이 실효되면 그 토지 수용의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말소 신청 누가 하느냐 이 얘기죠.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토지 수용으로 말소하는 등기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자, 그래서 이거 단독으로가 아니고 공동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틀렸고요. 자, 다음 문제. 나머지 내용은 해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계속 9번 보도록 할게요.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 2번에 가보시면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으로 등기 원인 일자는 재결일로 한다. 자, 토지 수용으로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이다. 이건 맞아요. 근데 원인 일자는 재결일이 아니고 수용의 개시일. 수용 개시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시. 요게 등기 원인 일자가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수용 개시일. 여기 지문에서처럼 재결일이 아니고요. 수용 개시일.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을 묻고 있네요. 옳은 거. 427페이지. 옳은 것. 자, 2번 봅니다. 재결 당시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이후 수용의 개시일 전에 소유권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재결을 경정할 필요는 없다. 경정할 필요가 없다. 재결 당시의 소유자에게 보상금까지 지불했으면 그 다음에 재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소유 명의자가 지금 바뀐다는 얘기. 그 이후에 수용의 개시일 전에 소유권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재결을 경정해서 그 바뀐 소유자를 상대로 뭘 달리 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예요. 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그래서 2번 지문이 맞고요. 1번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으로 원인 일자는 재결 또는 협의 성립. 자, 원인 일자는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수용의 개시일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이 수용 개시일. 자, 3번 수용 대상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허가서를 첨부해야 된다. 자,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자, 이거 첨부해야 되느냐 얘기죠. 수용 대상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허가서를 첨부해야 되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사업계획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토지를 지금 수용하려고 그래. 이걸 수용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네. 아, 그럼 이거 허가 신청해서 허가서 받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허가서를 분류합니다. 허가 불료.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그 다음 마지막 질문 4번. 수용 절차 진행 중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등기 원인 증서로서 공공영지 취득 협의서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첨부한다. 공공영지 취득 협의서 요거를 첨부하는 게 아니고요. 토지 수용위원회 협의 성립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토지 협의 취득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협의가 성립됐다는 걸 확인해주는 확인서가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그거 아니면 협의가 성립했다는 공정증서 요거를 발행하거나 그리고 그걸 또 수리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공정증서와 협의 성립했다라는 공정증서와 수리 확인서, 수리증명서 요거를 첨부해서 가능하다라는 거. 자, 해설에 가보시면, 해설에, 해설은 이제 다음 페이지 있죠? 4번. 다음 페이지가 아니구나. 자, 해설에서, 지금, 그 내용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 말씀을 드리면,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협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 당사자들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협의가 성립됐어.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성립했다는 성립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아니면 협의가 성립했다는 공정증서가 있어요. 공정증서. 그리고 그것을 공정증서하고 그것을 이제 접수시켜서 수리 증명서. 자, 협의 성립의 공정증서와 수리 증명서 요 두 개를 둘 중에 하나를 이거 아니면 이거를 공공영지 취득 협의서 이게 아니고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 첨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공공영지 취득 협의서가 아니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 자, 428페이지.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옳은 건 묻고 있네. 4번. 수용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앞에서 초반에 나왔던 문제들이죠. 직권말소 못하는 케이스. 그래서 4번이 옳고요. 1번. 수용 대상 토지가 재단법인 소유인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된다. 재단법인 소유다. 재단법인 소유의 재산 중에요. 기본 재산이다. 뭐 이럴 때는 이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수용 대상 토지 이런 경우에도 지금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재단법인 소유의 수용 대상 토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 판결에 따라서 이전 등기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증명 서면이 필요한데요. 재결에 따라서 이전 등기할 때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지 않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용대상 토지, 재단법인 소유의 토지인데 수용대상 토지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이전 등기에 갈 수 있느냐? 자, 재단법인 소유의 토지 확정 판결. 확정 판결일 경우에는 증명 서면이 필요해요. 하지만 재결에 의해서 갈 때는 이전 등기할 때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런데 무조건 첨부해야 된다는 식으로 1번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2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절차의 진행 중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등기 원인 증서로서 공공용지 취득 협의서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첨부한다. 앞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4번 앞에 문제에서 협의 성립 협의 성립 확인한 거에 대해서 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성립 확인서 아니면 협의 성립의 공정증서, 수리증명서 요걸 첨부한다고 그랬죠? 요거 첨부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3번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으로 원인 일자는 재결 또는 협의 성립일 각각 기재한다. 요게 아니고 수용 재결일, 수용의 개시, 재결일 수용 개시. 자, 그 다음 5번 수용 재결이 실효된 경우 피수용자는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공동으로 신청한다라는 거. 단독이 아닌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고요. 나머지 지문은 전부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이 옳지 않다. 틀렸다라는 거. 자, 다음 문제 봅니다. 12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절차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2번에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사업 시행자인 등기 관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지만 등기 의무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사업 시행자인 등기 관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필요하냐 얘기죠.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공을 필요 없다라는 얘기. 자, 해설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2번 X 표시 박스, 그 밑에 박스에 그 신청하는데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단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문 소개해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공익사업법. 줄여서 이제 공익사업법이라고 부르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공익사업법에 따른 등기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3번.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등기 원인 일자는 재결 일자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수용 개시일이라고 그랬죠? 수용 개시일.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건 묻고 있습니다. 4번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재결이 실효된 경우 이미 실행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관리자, 등기 의무자 공동 신청에 의하여 말소한다. 자,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 지급하지 않아서 자, 재결이 실효됐다.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이미 실행된 거 말소 신청 이거 단독으로 누가 하느냐 이게 아니죠. 누구하고 누구?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 신청한다. 맞습니다. 자, 4번 맞고 1번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자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수용 개시일 이후에 격려된 모든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자, 직권으로 말소 안 되는 등기 있죠. 안 되는 것들. 자, 해설에 가보시면요. 해설에 1번 X 표시되어 있고 박스에 보시면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 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에 처분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의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서 존속이 결정된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직권 말소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런데 1번 지문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얘기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서와 보상금 수령증 원본을 첨부하면 족하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협의 성립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자, 뭐가 필요한 거죠? 요게 필요한 거죠. 협의 성립 확인서 요거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사업인정 고시 후에 재결 전에 소유권이 변동되었더라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서면을 첨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수리해야 된다. 수리하지 않습니다. 재결 전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사업인정 당시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재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서면을 첨부한 이전 등기 신청 수리해야 된다.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도 옳지 않고요. 자, 옳은 건 4번이겠습니다. 4번. 나머지는 옳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상속으로 인한 이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속. 여러분들 이제 법원 공무원 교육교재 제가 자꾸 이제 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그 책 읽다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274페이지 이하에 보시면 요약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문제는 거의 그런 데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법원 공무원 교육교재 어떻게 잘 살펴보시고요. 274페이지 이하에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원 실무 제요라는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뭐 비매품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압축해 놓은 게 법원 공무원 교육교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1번. 상속등기 신청에 제공해야 할 정보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상속등기 신청합니다. 옳지 않은 거. 4번에 보시면요.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는 상속 포기 신고 접수 증명을 제공해야 된다. 자, 상속 포기 신고를 지금 접수했어요. 그래서 접수 증명이 나왔어. 이건 지금 상속 포기가 확실하게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 접수만 시킨 거예요, 지금. 그 접수했다는 증명서만 가지고 뭐 이게 되느냐 이 얘기죠. 지금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포기하는 건 좋은데, 좋은 게 아니라 포기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저 포기했다라는 내용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접수 증명 가지고 되느냐 이 얘기죠. 저거는 말 그대로 접수를 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상속이 포기됐다는 게 아니고. 그럼 뭐를 지금 제공해야 되느냐?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법원에 상속 포기 심판을 제기해야 됩니다. 심판, 상속 포기 심판, 심판서. 상속포기 심판을 신청을 하고 여기 상속포기 심판이 나옵니다. 그 서면 정본을 첨부해야 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 일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해서 있을 거 아니고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해서 이 심판서가 나와야 돼요. 상속포기 심판서. 요 정본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접수증명 제공해봐야 쓸모가 없어요. 저거. 다음 페이지. 해설에 자세하게 그 설명이 쭉 돼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지금이나 이런 때 빨리 한번 읽어보시는 거지 시험에 임박해가지고 그 일일이 어떻게 다 읽고 있어요. 다 압축해 놓고 짧은 거 짧게 만들어 놓고 툭툭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나에 가보시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해서 좀 살펴보면요. 1번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첨부 정보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 우리가 피상속인의
이 주소 증명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도 모두 다 이걸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어요. 상속인들 중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권리자가 등기 권리자가 안 될 자들 이런 자들은 이거 증명하는 정보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 권리자가 될 자만 되는 자만 요거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속인 모두 이것도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피상속인도 주소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해야 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상속으로 인한 등기 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속으로 인한 3번 보세요.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상속분은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공동상속인이래요. 그리고 병 밑에는 A하고 B라고 이렇게 있어요. 직계 뭐 비속이라고 있단 말이야. 자, 이 상황에서 일부가 상속을 포기했다. 그래서 병이 만약에 상속을 포기했다. 그러면 병에 상속분이 있을 거 아니야, 원래. 그거를 A하고 B가 공동상속하느냐, 이 얘기죠. 지금 이 얘기는 그거예요. 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그 재산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포기하면요, 이 사람의 지분, 상속분은 얘들이 자기들 비율에 따라서 논하게 돼 있어요. 자기들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얘 걸 논하간다라는 거. 아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래로 간다 그러면 이게 되게 이제 대습상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대습상속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지분은 여기로 간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요.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별로 지속된다, 기속된다. 그런데 밑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3번 옳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속과 관련돼서요, 살짝 맛만 좀 봤습니다. 앞부분 434페이지에 가로 5번 상속재산의 분할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